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중해서 듣길 바랄게요. 최근 셀트리온이 좀 첫 번째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셀트리온 강세가 나와주는 원인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그렇죠? 불러들인 셀트리온 사상 최대 매출에도 수익성이 악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서정진 회장에 대한 복귀,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뭐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자,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2021년 2년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2021년 주가를 보면 정말 쭉 우하향만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정말 우하향만 나와주고 최근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2년 가까이를 쉬었습니다. 2년 가까이가 약세가 나와주면서 진짜 거의 쭉 쉬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약세가 나와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보세요.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7.8% 증가했죠. 셀트리온 제약은요, 마이너스 18%. 자, 셀트리온은 플러스 0.9%. 자, 이것만 봐도 무엇을 아실 수 있습니까? 원래, 그쵸? 이 코로나 시국 대비 전년 대비, 그쵸?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이에요. 그쵸? 코로나가 지났고 코로나 특수성 속에 많은 바이오주들이 강세가 나왔어요. 코로나 특수성을 안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있었고, 코로나가 당연히 완만해지니까 주가는 약세가 나오면서, 왜냐면은 영업이익이 안 좋거든요. 원래 바이오 관련주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세가 나와준 종목도 많았고요. 실질적인 진단키트 판매량이 늘면서, 뭐 바이오 판매량이 늘면서, 뭐 마스크 판매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된 종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코로나 완만해지면서 쭉 빠짐과 동시에 약세가 나왔죠. 근데 셀트리온은 그렇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주가는 역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드리죠. 언론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언론에서 하는 말을 100% 믿지 마라. 제발 번역해서 듣고, 그쵸?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막말로 지금 같은 상황, 제가 이 코스피 주가 차트를 볼게요. 자, 월봉? 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도 그러고요. 일단 코스닥을 먼저 볼까요? 코스닥이 최근 반등이 진짜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코스피도 물론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코스닥의 반등세가 진짜 가파릅니다. 이때 다 비교해봐도 지금 코스닥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거의 언제처럼? 코로나19로 완전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처럼 그때만큼이나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20주선, 20주봉이죠. 20주봉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지속적인 저항을 맞던 코스닥이 60주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뭐 떠들고 있나요? 이제 주식 오를 거다, 이제 시작이다, 2차전지 대박이다, 떠들고 있나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개인 세력, 개인의 마음, 투심, 이 투심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투심은 언론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좀 더 냉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객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주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서 뉴스 같은 거 챙겨보죠.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대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 즉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봤을 때 항상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뭔가 단독, 그쵸? 그리고 뭔가
과거였으면 이러한 이슈 가지고 부각받지 않을 내용인데 부각을 받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점을 계속 느끼면서 언제나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중에 저를 보고 너무 비관론적 아니냐, 저는 비관론자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솔직히 좀 비관론자가 맞아요. 저는 좀 극단적인 비관론자라고 생각하지 될 정도로 비관론자가 많습니다. 왜 제가 비관론자가 됐고 좋은 얘기를 많이 안 드리냐 하면은, 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절대 평평하지 않아요. 개인, 외인, 기관, 절대 평등하게 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보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든지 다 불리하게 시작하는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그 불리한 게임에서 참여하겠다고 왔잖아요. 그럼 이 불리한 것을 인정하고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개인 투자자는 불리합니다. 정보력이나 돈이나, 그쵸?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 좀 더 유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죠? 최근에 그러면은, 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차트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몇 달 전만 했어도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가장 우선이었고, 저는 종목 선정할 때 그 다음이 차트고, 거의 그 다음이 수급, 네 번째가 그 외. 일단 재료가 갖고 있는 비중이 한 50% 됐었고요. 뭐 차트나 수급이 한 20%, 뭐 그 외 나머지가 한 10% 정도 비중을 가지면서 저는 종목을 많이 선정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차트가 한 50%예요. 차트가 50%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이 한 20%, 25%, 그리고 재료가 한 20%요. 그 외 5%. 거의 사실상 그 외는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 현재 국내 시장은 차트가 그려내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거 보세요. 정말 이거 차트가 말도 안 되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강세 나와주는 거 보면은, 에코프로 BM도 그러고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 자, M게임 제가 좋다고 했었죠. 왜 좋다고 했죠? 지난 전고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무려 2번 나왔다. 전고점 돌파 시도 실패, 전고점 돌파 시도 실패, 전고점 돌파 시도 성공. 긍정적인 전고점 돌파 속에 수급 역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죠. 게임 관련주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될 수 있죠. 강세가 나올 만한 힘은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M게임 나쁘지 않다. M게임이 갖고 있는 재료?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쵸? 재료 뭐가 있나요? 게임주. 물론 올해 게임주가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긴 하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그렇게까지 절대 추천할 만한 사유가 아니지만, 차트만 보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은 차트적 관점으로 좀 매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뭐 제로투세븐 이러한 종목도, 제로투세븐이 왜 좋죠? 이번 달 원래 중국 양해 관련 이슈로 저출산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첫 번째로 판단했었고, 두 번째는 뭐죠? 이번 달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관련 이슈를 해결하겠다, 좀 회의를 내겠다, 그런 얘기 속에 전 기대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5일 평균선이 꺾이고 눌림목이 나와주니까 쭉 밀리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단순 재료만 보고 매수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봐야 되는 건 차트를 봐야 된다. 이 종목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로서는 차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유한 종목, 매수한 종목이 강세가 나와주다가 꺾였어요.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지금 17%가 넘게 꺾이고 있잖아요. 상한가 이후에 지금 하한가까지 갈 것 같은 기세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약세가 나오더라고 해도 5일 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하한가가 나왔다고 해도.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뉴질의 파마를 보시겠습니다. 뉴질의 파마. 지금 하한가 연속의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었고 웨인 매도세는 좀 나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 종목이 금일 웨인 매수세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좀 들어왔다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YTN도 그렇죠. YTN 차트도 보시다시피 웨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수급 긍정적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5일 평균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강세가 나와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YTN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매각 이슈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나요? 이 재료는 이미 식상한 재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YTN 매각, 그쵸? 매각 관련 이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차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의 중요성은 진짜 몇 번을 말씀드려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차트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전고점, 전저점 체크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